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 지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광란의 질주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불과 2달도 채 안 돼 각종 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지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동시에 대한민국도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요. 역대 헌정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대체 무슨 자신감과 용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까요? 이쯤 되면 이건 초보 운전도 아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봐야 할 듯한데요. 더는 봐주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아, 지금 상황은? 예, 왜냐하면 응급실이 비어서 돌아가니까 병원장이 안 계신 상태인가? 아니면 병원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는 대통령의 존재감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비평할 것도 없고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비평도 하고 그러는데, 정부라는 건 종합병원 비슷한가요? 온갖 과가 다 있고 예. 온갖 환자가 다 오고 그중에는 좀 만성병 환자도 오지만 응급 환자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종합병원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병원장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과 과장님들이 이제 장관들이고 그런 거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응급실 문을 닫아놓은 것 같아요. 아니, 응급실 열어놨는데 의사도 한 명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응급실이 텅 비어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될 급한 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응급실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죽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응급실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응급실은 안 돌리고 지금 뭐 이렇게 급한 환자도 없고 이런 과에서 성형을 뭐 옛날 있고. 사진 같은 거 뭐 MRI 사진 다시 올려놓고 야, 이거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이 병이 그게 아니었는데 지난번 그 과장이 저 병원장이 잘못했네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선후 완급 경중을 따져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급하고 그 중한 일부터 해야죠. 근데 그런 걸 안 따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4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대통령이 없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존재감을 못 느끼겠다. 그래서 비평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정부란 종합병원과 비슷한 것이다. 대통령은 병원장이고 각과 과장이 장관들이라며 지금은 응급실 문을 닫아놓은 것 같다. 아니, 열어놓았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없이 응급실이 텅 비어 있다고 촌철 살인 같은 비유를 했습니다. 이어 지금 응급실은 안 돌리고 옛날 MRI 사진 같은 것을 다시 올려놓고 지금 이 사진을 보니 병이 그게 아니었는데 지난번 과장이 병원장이 잘못했네.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응급실은 비워놓고 급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의사들이 다 거기에 가 있다고 일갈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 방역 위기 등 민생 문제를 뒷순위로 밀어놓고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전 정부의 일을 뒤지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 전 이사장은 선후, 완급, 경중을 따져 급하고 중한 일부터 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을 안 따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러니까는 세계 이제 지금 이제 이 달러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가와 개도국들의 많은 파산 가능성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파산이요? 예, 파산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들의 신흥국가. 그래서 IMF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G20의 회담 열리면은 거기서 주요 국가들이 신흥국가에 대한 이 채무를 탕감을 좀 이제 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파산 가능성이 발생하는 국가들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지금 이미 알려진 얘기고. 그러다 보는데 여기에 이제 50개 국가를 블룸버그에서 그러니까는 국가 부도 가능성이 파산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50개가 있어요. 전 세계 200개 중에 파산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자면 하위 50개국을 꼽았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대개 포함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 중남미의 뭐 엘살바도르라든가 아프리카의 가나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기 한국이 포함됐어요. 블룸버그 선정한 하위 50개 국가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6월달 이후에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블룸버그 언제 나온 보도입니까? 이게 지금 7월 8일자에 나온 거예요. 블룸버그에. 지난주에? 예. 야, 이거 보도가 제대로 안 돼서 잘 몰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선진국가로 진입했다고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 12국가다. 그리고 무역 규모가 세계 7위다. 사실상은 5위입니다. 네덜란드라든가 홍콩은 중개무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빼고 간다면 세계 5위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가 소위 말해서 들어간다고 한 건데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이라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개도국들과 같은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 또 같은 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백운 교수는 지난 8일 블룸버그가 선정한 파산 위험이 높은 50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불과 2개월 만에 뒤집어진 한국의 위상을 설명했습니다. 달러 강세로 신흥국, 개도국 등 파산 가능성이 높은 50개국을 선정했다며 거기에는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가나 등 주로 가난한 나라 등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대한민국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을 막아내고 치솟는 물가를 잡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길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 가계부채가 1,90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삼중고 위기 속에 국민 실질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이 큰 만큼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 겨우 숨통이 트여가던 자영업자들은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 위기 속에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만기 연장도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도 중단하겠다니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9월에 끝나는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133조에 이릅니다. 국가적 위기일수록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피는 일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사지로 내보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 맞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그러니까 금리를 0.5%포인트 인상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빅스텝 단행에 나섰다. 당장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을 막아내고 치솟는 물가를 잡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길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 가계부채가 1,90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럴 때 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삼중고의 위기 속에 국민 실질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이 큰 만큼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적 위기일수록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며 특히 금리 인상은 이번 한 번으로 안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면서 코로나 위기가 끝나 겨우 숨통이 튀어가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고물가 등 3중 위기에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하필 이런 시기에 만기 연장도 원리금 상환 연장도 중단하겠다니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정부는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상황이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전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에만 몰빵하고 있는 윤 대통령. 이렇게 수사만 할 거면 검찰청장이나 계속하지 왜 대통령이 됐을까요? 제발 자신이 없으면 내려오십시오. 이제 정체가 다 탄로났습니다.